아침 식탁에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신체 나이를 10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아침 식사 메뉴를 아주 조금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높이면서 한국인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왔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인생에서 처음이란 게 정말 중요하죠. 첫 직장, 첫사랑, 첫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루를 여는 첫 식사인 아침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쉬고 있던 몸속 장기들이 다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움츠러들었던 뼈와 근육을 다시 펼쳐주는 재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심코 먹는 아침 식사는 오히려 안 먹는 이만 못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2위입니다. 근데 몸에서는 정말 좋아하니까 꼭 드시면 좋겠는데요. 혈관 탄력에 좋은 궁합까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혹시 우유 먹고 나서 배가 아팠던 적이 있으시죠? 우유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라고 합니다. 배가 아프지 않게 우유를 마시면서 뼈를 단단하게 바꾸고 피부도 매끈하게 해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밥 차려 먹고 치우기 귀찮으신 분들한테 최고의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적을지는 몰라도 뇌 건강,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 식사에 꼭 필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아니면 과일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채소는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없습니다. 그래서 쌈장이든 샐러드 양념이든 찍어 먹고 뿌려 먹는 문화가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어떤 채소를 제일 싫어하냐고 설문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1위가 가지였고요. 2위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당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칭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모로 좋은 게 많지만 특히 움츠렸던 혈관을 쭉쭉 펴주니까 혈액순환 때문이라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로 당근까지 챙겨 드시면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혈압 조절 역할을 해주는 칼륨 성분이 당근에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혈압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과도한 나트륨 섭취인데요. 그거 배출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칼륨이 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도 아니고 생당근을 맛있게 먹기는 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근이랑 우엉을 채 썰어서 볶은 다음에 아침 밥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맛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당근이랑 우엉이 또 영양적으로 찰떡궁합이거든요. 기름 살짝 해서 볶은 다음에 숨이 살짝 죽었다 싶으면요. 올리고당이랑 간장 맛술을 1대 1대 1 비율로 넣어서 좀 더 볶아주고요. 다 하고 나면 참기름 살짝 둘러서 참깨 솔솔 뿌려주면 끝입니다. 그야말로 비인기 채소의 화려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보면 당근 혈당 지수가 80이라 당뇨 환자분들한테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20이 안 됩니다. 번역이 잘못된 걸 그대로 갖다 써서 그런 거라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먹으면 최고로 좋은 음식은 우유인데요. 근데 빈속에 우유만 드시게 되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배탈이 날 겁니다. 하지만 밥 먹을 때 한 모금씩 같이 드시면 훨씬 덜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가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유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빈속에 우유만 마시면 어때요? 소화를 시킬 고체로 된 음식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을 쓰리게 하고 배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밥이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보통 아침에 소화액이 잘 안 나와서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는데 우유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속도 안 쓰리겠죠? 저는 아침밥 먹을 때 국 대신에 우유 한 컵도 넣고 천천히 마시는데요. 강력 추천입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점심때까지 배도 안 고프고 좋더라고요. 국 대신 우유 한 컵. 속는 셈 치고 딱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유가 영양적으로는 완전 식품에 가까운 건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까지 5대 영양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칼슘이 중요한데 우유를 딱 한 컵만 드셔도요. 설렁탕 6그릇 정도에 해당하는 칼슘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세라마이드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탄력이랑 피부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거기다 체지방을 태우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침부터 바빠서 밥차를 먹기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등산이나 파크 골프처럼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나가느라 시간 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견과류라도 꼭 챙겨 드세요. 이게 당장에는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은 없으니까 좀 허전하고 모자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셀레늄,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견과류에 많습니다. 어쩌면 쌀밥보다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견과류 중에서 뭘 먹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의문이 따라오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좋은 게 워낙에 많으니까요. 보통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향상 이런 데 호두가 좋다는 얘기가 많고요. 한국인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데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에도 호두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몬드도 만만치 않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호두, 아몬드, 피칸 이렇게 한 4-5종류 사서 섞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라고 소분해서 파는 하루 견과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사서 섞어 드시는 게 돈은 좀 덜 들어가는데요.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견과류는 냉장고 말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 안 통하게 비닐팩 같은 데 꽉 묶어서 밀폐용기에 한 번 더 담으면 안전하고요. 그렇게 해도 냉동실에 반년 넘게 두지 마세요. 냉장고 공기 중에는 의외로 세균들이 많이 떠다니고요. 냉동실은 그보다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균들이 살고 번식도 합니다. 곰팡이가 막 퍼지진 않더라도 잠복은 할 수 있거든요. 곰팡이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견과류에 잘 생기는 건데요. 맹독성 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실하게 암을 일으킨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부지런히 드시면 반년까지 갈 것도 없는데 냉동실이란 게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까먹고 안 꺼내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딱 써서 붙여놓고 하루에 한 주먹씩 열심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음식이랑 같이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일부러 굶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침은 안 됩니다. 차라리 독하게만 먹고 저녁을 굶고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